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시장은 정말 뭔가 특별했다라는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래인 시간에 기리분들 다 보셨겠지만 증시는 안 좋은 와중에 진짜 테마 한 10개 정도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타났죠. 아마도 이제 증시가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항상 난세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대장주 한두 개가 막 등장하면서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통 나타내는데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은 혹시나 이제 이 섹터가 요즘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도 더 올라도 할 말이 없겠다 이런 징후가 있을지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 농사가 지금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자율주행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부 기술주가 상승했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에 테슬라가 무려 5%나 상승하며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그리고 애플은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의 과열 문제가 보도가 되면서 1%가량 하락하며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긴장감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에너지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의 셰일가스 기업 CEO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SMR 오클로 원전 관련주죠. 이러한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 원전 관련주 등등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다만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돌다 보니까 혹시나 위에서 샀다면 그냥 다 물려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났죠. 다음입니다. 자, 자율주행 하면은 STO 이제 생각나지 않나요? 저 기릿이랑 같이 공부하셨다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한 물론 뇌피셜입니다. 절대 정답은 없고요. 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두 개 섹터가 내년 초까지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STO 관련 소식도 등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STO 법안 발의를 또 했다는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국힘도 했었죠. 그런데 또 발의를 한 거 보니까 높은 확률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관련 소식은 계속 기대할 수 있고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는가 안 반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국내에서만 끝나는 소식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RWA 실물 연계 자산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STO와 이어져 있다 보니까 법적 기반만 잘 마련된다면 충분히 큰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암호화폐 거래소인 벡트 인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트럼프 미디어 장 막판에 16%나 급등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피인수 기업 벡트는 무려 162%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벡트는 수익성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대통령이 그냥 뭐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한편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를 인수하면 트럼프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 대통령이 한 발 더 앞서 나갈 것 같은데 과연 암호화폐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지 아마도 뭐 그 전에 고점 치고 내려오긴 했겠지만 그 고점이 어딜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사실 코인이 불장일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거래소겠죠. 지금 완전 돈을 쓸어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비스미 내년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에는 상장을 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뭐 충분히 자산 중 하나로 인정을 받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상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된 공격적인 마케팅이 빗썸의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 2억 뭐 이렇게까지 갔다면은 진짜로 빗썸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 상장할 때 코인 불장이 이어지고 있을지 빗썸은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돈나무 언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나무 언니가 비트코인 강세론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상승 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무려 지금보다 강세일 경우에는 16배나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1억 사놓으면은 무려 16억, 어 좀만 사놓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강세로는 돈나머니만 내놓는 게 아니죠.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도 내년 연말까지 20만 달러,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2배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코인은 진짜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지, 저는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관련주를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한 21선, 61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씩 주워 보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직접 사 보거나, 혹은 미국에 있는 ETF 등으로 대응을 할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엔터주는 뭐 계속 보자는 이야기를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충분히 전 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엔터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저점을 만들고, 올해 중순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이야기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보통 그때가 저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저점을 만드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은 그 엔터 내부에서도 막 결속을 다지지 않겠습니까? 니들 요즘 뭐 행동거지 이상하면은 지금부터는 조심해라. 지금 터지면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사건 사고는 나오지 않고 다시 주가는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걸 제외하더라도 실적단에서도 충분히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은 BTS와 블랙핑크의 컴백이 가장 큰 재료 중 하나고, 또한 팬덤 경쟁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며, 저연차 IP도 이제 데뷔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익을 줄 때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하이브, SM, JYP, YG 등 4개의 평균 매출은 내년에 올해보다 30%나 더 증가한다고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박입니다. 무려 93%, 2배나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주가는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엔터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양자는 미래가 기대되는 섹터. 자, 양자 관련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그럼에도 뭐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두 가지만 깔끔하게 보자면은, 일단 엔비디아와 구글이 양자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글의 AI 사업부가 엔비디아의 이오스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양자에서도 패권 경쟁이 이어지나 본데요. 양자에서도 당연히 특허가 많겠죠. 여기서 중국이 총 특허 개수가 미국을 제치고 특허 수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봐도 1등이 중국의 오리진 콘텀이라고 하고, 2등은 미국의 IBM, 3등은 바이두, 4등은 구글, 5등은 마이크로소프트, 요렇게 중국이 1등, 3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1등부터 5등까지 우리나라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인 양자 컴퓨터 이쪽에서도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감원이 토스에게 어허를 시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토스증권, 이거 저는 사용 안 해서 모르겠는데, 토스증권을 사용하면은 미수거래 서비스의 이름을 외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외상은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이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거를 떠나서 알고 계시죠? 미수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딱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수를 해서 성공할 거면은 어차피 이미 그 전에 성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미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성공할 거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 벌면은 진짜 복리의 마법 알고 계시죠? 돈은 순식간에 벌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에서 1억을 하려면은 2배가 필요하지만, 1억에서 1억 5천을 하는 데는 50%만 먹으면 되죠. 그 다음에 1억 5천에서 2억 하는 데는 단 30%밖에 필요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미수를 쓰든 안 쓰든 여러분들이 성공할 사람이라면 해봐야 뭐 한 1년, 2년 차이가 날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뭐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 이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년,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 굳이 우리가 위험하게 갈 필요는 없겠죠. 주식 투자는 일단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상법 개정 소식은 뭐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투세가 해결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많이 식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라운드 2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이 두 개가 부딪힌다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상법이고요. 그다음에 국힘 쪽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거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법에 바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간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회사는 결국 주주를 위한 회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힘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가 봤더니 이로 인해서 경영권이 위축이 되면은 회사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이제 족쇄가 차이면은 결국은 성장을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의견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주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주주가 단순 소액주주,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우리한테만 이롭다면 당연히 뭐 동의할 수 있겠으나, 그런데 이 주주는 이러한 소액주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이러한 세력도 결국 주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악용하게 되면은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기업이 이러한 펀드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꺼냈다고 합니다. 뭐 양쪽 말 들어보면은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저 기릿의 생각은 솔직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무 상관없고 증시가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쪽이 꼭 이겼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저 죽기 전에 코스피 이거 만 볼 수 있을까요? 코스피 만이라는 숫자를 꼭 보고 죽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가 망한다는 썰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는 그냥 루머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단 유한타는 롯데 쇼핑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며 목표 주가 7만 원을 제시했고요. 롯데백화점은 11월부터 실적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커머스 역시 겨울 의류 판매 등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롯데쇼핑의 3분기도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롯데쇼핑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KB증권이 봤을 때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런데 우려보다는 양호하다며 유동성 위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롯데에서 이제 이러한 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뭐 어떻게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롯데 지주는 어제 하락을 되돌리지 못하고 보합권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걱정이 많나 보네요. 다음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 오랜만에 달려줍니다. 해리스가 떨어지고 나서 뭐 사실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마리아나 관련주 완전 지옥 같은 날을 보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트럼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마리아나 정책에 친화적인 맷 게이트 전 하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등장하면서 완전 바닥이었던 마리아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 엄청난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마리아나 관련주가 과연 길게 갈 섹터일까라는 의문은 좀 가져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SMCI. 자, 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기업이죠. 미국에 있는 SMCI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장 폐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50달러 근처인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15달러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제가 바로 미국 시장의 연례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고, 어제까지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에 15% 급등하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40%나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국장이나 미국장이나 뭐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슈퍼 불나방?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제 뭐 슈퍼 야수의 심장, 그런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열심히 투자하는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법무부 구글의 크롬 매각 요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라며 크롬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휴대폰 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라는 조치를 검토했으나, 야, 이건 너무 심하다, 한 발 물러서 줄게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만약 연방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결국은 크롬이 나가게 되고 검색 시장과 AI 산업에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8월에 최종 판결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X의 사용자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머스크 행보로 인해서 일부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제 뭐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SNS에서 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선 다음 날에만 11만 5천 명이 계정을 비활성화했는데, 이는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X가 주춤하면 결국은 그 반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블루스카이라는 SNS라고 합니다. 블루스카이는 X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로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규 가입을 하고, 현재 총 가입자 수는 1,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미국의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SNS를 보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진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관사로는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후보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각 대금은 대략 5조에서 6조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참고로 그린바이오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는 뭐 생명공학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보다는 미생물을 원료로 식품 조미료 소재나 아니면은 사료용 아미노산 이런 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은 이번 매각을 통해 식품과 K푸드의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번 매각으로 새로운 식품 기업을 인수해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자 CJ제일제당과 CJ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참고로 이 그린바이오 산업은 딱 국밥 같은 산업이라고 합니다. 크게 성장할 수는 없으나 망하지는 않는 그러한 산업,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KTNG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CJ는 생각보다 좀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성향이 맞지 않은 건지 빠르게 이걸 팔고 더 공격적으로 음식료에서 내가 1등을 해보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다음입니다. 반도체 다시 겨울.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전망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로 불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내년 1분기 실적 전망을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ASML도 마찬가지입니다. ASML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주문량은 증권가에서 예상한 추정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어려운 전망을 하나둘 내놓고 있는 것은 최근 대중 제재가 심해진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결국 반도체는 내년에 진짜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도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